네, 이어서 자기 부분에 대한 형성평가 문제를 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오늘은 두 강좌를 듣게 되는데요. 전기는 36-1차 시이고 지금 보고 있는 강의는 36-2차 시를 듣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기력과 자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기력은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네, 맞죠? 2번 자석의 같은 극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 아이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인력이 아니라 척력이 작용합니다. 밀어내는 힘이요. 3번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4번 자석 주위에는 자기장이 생기죠. 5번 자기장 안에 놓인 나침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바로 그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죠? 자,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그림과 같이 전자석을 만들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금 전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네요. 자, A 부분은 자석의 N극에 해당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옳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을 할 때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N극입니까? 엄지손이 가리키고 있는 쪽이 N극이죠. 그러면 A의 반대쪽이 N극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은 맞는 말이 아니네요. 니은 코일에 전류를 흐르는 동안만 자석이 된다. 네, 전류를 흐르지 않으면 자석이 되지 않는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자석이죠. 디귿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조절하여 자기장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까? 네, 아니죠. 자기장의 세기, 자기력을 바꿀 수 있죠. 자, 옳은 답은 하나밖에 없네요. 니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 하고 4번 같은 그림에서 두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면서 나침반 바늘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관찰하였다. 네, N극이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요 진하게 색칠된 부분, 여기가 N극이죠. 자, 지금 나침반 A라고 하는 것은 코일 안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나침반이에요. 자, 3번 문제. 나침반 A의 바늘 모양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선생님하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요 A를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나 따라와 해서 들어가는 거 쭉 했죠. 내부의 방향은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나 따라와의 연장선이 되겠죠. 어디가 N극이 될까요? 네, 똑같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부 다시 해볼까요? 바깥쪽은 어떻게 될까요?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나 따라와 해서 리더가 여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코일 내부와 코일 외부가 방향이 반대인 자기장을 나타내는 것도 공부할 수 있겠네요. 자, 4번 나침반 A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03번과 반대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번 전류의 방향을 바꾼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아마도 오른쪽이 N극이 된 이유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이 N극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죠? 전류를 반대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1번은 바로 정답이 돼버릴 것 같습니다. 2번.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도 N극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2번. 코일에 감는 수를 늘린다. 3번. 전원장치에 전압을 올린다. 4번. 굵기가 가는 코일을 사용한다. 5번. 굵기가 굵은 코일을 사용한다. 4, 5번에 대한 굵기가 가늘고 굵은 코일에 대한 언급은 선생님하고 한 적이 없지만 2번, 3번은 적어도 자기장의 세기를 크게 하는 방법의 것으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죠? 방향은 누구하고 관계 있을까요? 전류의 방향을 바꿔준다와 관계 있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5번 그리고 6번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전동기에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 속에서 코일 또는 전선이 회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위 5번 위 그림에서 코일의 각 부분이 받는 힘의 방향을 옳게 짝지은 것은 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먼저 해보라고 했죠? 자, 전류가 오른쪽에서부터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일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방향을 표시해 보기로 했었죠. 자, 이렇게 A, B 내려오고 또 나가고 또 내려와서 나가고. 자, 여러분들이 방향 잡는 거 해봐야 해요. 자, 또 전류의 방향 잡고 또 자기장의 방향 잡고 그러면 CD 부분은요. 선생님 손은 CD 부분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손바닥이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바닥을 쳐다보고 있죠. 자, 그러면 CD 부분은 내려가는 방향으로 힘을 받겠습니다.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므로 AB는 당연히 올라가는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몇 번이 정답일까요? 자, 5번은 2번이 정답입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전선이 받는 힘에 의해 코일이 회전한다. 네, 맞습니다. 자, 니은 코일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네, 맞습니다. 오른쪽 왼쪽 위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니까 시계가 도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는 방향으로 돌겠죠. 자, 디귿. 자석의 극을 바꾸어 주면 코일은 더 이상 회전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자석의 극을 바꾸어 주면 코일의 회전 방향이 바뀌겠죠. 자, 맞는 것은 기억과 니은.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전기기구에서 전동기의 역할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전자레인지 회전 접시를 회전하게 한다. 네, 맞습니다. 헤어드라이어 팬을 돌려 바람을 일으킨다. 네, 맞습니다. 휴대전화 작은 추를 회전시켜서 진동을 만든다. 네, 맞습니다. 4번 전기차 연료를 태워 회전하는 힘을 얻는다. 네, 언뜻 보면 이 말도 맞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연료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에도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회전하는 회전축에 의해서 바퀴가 돌고 운행이 되죠. 연료를 태워서 힘을 주는 것은
엔진 부분입니다. 자, 5번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에 연결된 줄을 감거나 풀어서 엘리베이터를 움직이게 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8번요. 다음은 두 막대 자석의 주위에 철가루를 뿌리고 난 후 철가루가 배열된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대화를 쭉 보고요. 옳지 않게 말한 학생을 있는 대로 고르고 대화 내용을 옳게 고쳐보래요. 자, 뭐라고 했어요? 연수는 막대 자석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네. 맞는 것 같아요. 자, 은서 볼까요? 두 막대 자석은 같은 극끼리 마주보고 있어. 그럴까요? 자, 마지막 인욱 여기가 한 말까지 보겠습니다. 막대 자석의 양극 쪽에 철가루가 더 촘촘히 모여 있으니까 양극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가장 커라고 말을 했어요. 실제로 막대 자석의 경우에 끝에 있는 극의 부분이 철가루가 많이 몰려 있는 것은 그 부분의 자기력의 세기가 실제로 더 센 것이고요. 중간 N극과 S극이 중간쯤에서 만나는 부분이 자기력이 좀 약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확연하게 틀린 학생은 은서죠. 두 막대 자석이 같은 극끼리 마주보고 있으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두 극이 청력이 작용해서 아마 철가루가 서로를 이렇게 밀어내는 모양으로 그렇게 분포가 될 거예요. 지금은 서로 만나고 있죠. 만나고 있어요. 이것은 인력이 작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틀린 답을 말한 학생은 은서이고요. 두 막대 자석은 다른 극끼리 마주보고 있어 라고 말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자, 이제 어려운 문제 한 가지가 남았는데요. 여러분이 선생님한테서 학교에서 언급하지 않고 배우지 않았던 정류자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할까 해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9번 문제는 아까 풀었던 이 5번, 6번 문제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5번에서 풀었던 그 코일의 운동 방향을 먼저 표시하고 정류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할까 합니다. 아까 5번에서 CD 코일 부분은 아래로 힘을 받고요. A, B는 위로 힘을 받는다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 다시 그 코일의 자기장 속에서의 코일의 변화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위로 힘을 받았던 A, B가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요쪽으로 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C, D 회전하고 난 다음 모습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전류는 원래 어떻게 흐르고 있었냐면 원래 이런 방향으로 흘렀어요. 다시 비교해 볼까요? 자, 이 문제에서 전류는 워낙 방향은 CD가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 방향, A, B는 아래로 흘러 내려오는 방향. 자, 그런데 회전을 하고 나면 낮다고 해서 전류의 흐르는 방향이 처음엔 바뀌지 않죠. 그러면 운동 CD 라인이나 AB의 운동 라인이
왼쪽 그림에서와는 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면 AB 부분은 위로 올라오게 되고요. 죄송합니다. 위로 올라오게 되고요. CD 부분은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운동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처음에 코일이 이렇게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운동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자, 한번 회전하고 났더니 자기장 안에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한 바퀴를 회전하고 나면. 다시. 원래 이렇게 있던 코일이 운동 방향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요.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계속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한번 회전하고 나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한 방향으로 계속 전동기가 돌지 코일이 돌지 않겠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류가 반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전류의 방향을 바꿔서 회전하는 방향을 계속 시계 방향으로 돌 수 있도록 전류의 방향을 반 바퀴마다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 바로 정류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할 때 김지원 선생님한테 한번 들은 적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언급을 못 해주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봅시다. 위 그림에서 코일의 4분의 1바퀴 더 회전한 뒤 말하자면은 반 바퀴를 돈 뒤 정류자에 의해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코일의 회전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전선 A, B와 CD가 받는 힘과 연관지어 쓰시오. 자, 정류자에 의해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요. 계속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정답도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과 자기에 대한 문제까지 다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처럼 똑같이 얘기하건대 모르시는 문제 있으면 선생님께 어떤 방법으로든 질문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